바로 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채용 인원이 76명이에요. 이번에 사무 쪽 지원하시는 분들 인원은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술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기계가 제일 많고 지금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사실 서류 단계가 적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경쟁률을 이렇게 살펴보면 떨어진 사람이 없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 두었어요. 1차도 그리고 2차도 이렇게 1차는 지금 이렇게 적부라는 표시를 이렇게 해 두었고요. 경쟁률은 전체 경쟁률이에요. 이거 일반직이고요. 52.69 그리고 2차 때도 116.21 19명 뽑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도 서류가 적부라는 거 그리고 이 3차 때는 이렇게 일부는 탈락을 한다 이렇게 아마 블라인드 채용에 걸러진 인원이겠죠. 그거 빼고는 사실 다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률은 50.72대 1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요. 2차에서 2배수에서 5배수 정도이기 때문에 합산된 경쟁률이기 때문에 각각 직무별로는 사실 경쟁률 차이는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보면 700점 이상이면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요. 서류 단계에서 보면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자소서 항목은 힘들게 하는 걸까요? 채용 일정 보면 아직 접수는 시작 전이에요.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넉넉하게 일정을 주기는 하는데 지금부터 자소서 작성을 하신다 하더라도 아마도 며칠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면 필기시험이 사무직과 기술직 나눠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면접도 7월 중순 요때 아마도 하루 일정이 잡아서 필기 합격 발표 날 때 공고가 뜰 거예요. 필기 이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2배수 선발이고 NCS랑 전공시험 그리고 가점 사항 해서 필기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면 이렇게 직무 PT 면접이랑 직업 기초 면접이랑 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대부분 한국가스공사를 다들 어떻게 아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연봉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죠. 웬만한 신입사원 연봉보다 한 1,000만 원 이상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일단 전체 평균 연봉이 지금 9천이 넘어갔다 보면 돼요. 지금 경영평가 성과급이 올해는 아직 미반영이 됐으나 지금 9천 중반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아마도 조금 있으면은 1억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은 여기 보시면 4,400 정도로 366만 원 정도 수준의 월급의 환산이 있는데 당연히 성과급까지 더 있으면 이거보다 더 많으시겠죠. 가장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코레일이 3,200 정도인데 연봉 차이가 코레일 기준만 해도 1,200 정도가 날 정도로 여기에는 나름 고스펙자들이 많이 몰리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중국공이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는 기술 직무가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서 기술 쪽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실 자소서에 대한 거를 드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는요, 한국가스공사의 그 지원 동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소서가 사실 적부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하는지를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2020년 상반기 자소서는요. 지원 동기를 이렇게 길게 쓰셨고 3000바이트예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랑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요 두 가지 항목이죠. 자원 관리 능력이랑 정보 능력이 각각 1000바이트로 추가되었어요. 근데 나머지 1번 지원 동기가 3000바이트고요. 요 항상 물어본 핵심 가치 있죠. 이게 3000바이트로 해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이미 6000바이트예요. 근데 나머지 항목은 다 1000바이트인데 1번과 6번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신경 써서 작성을 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자소서 항목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이 두 가지 항목이 추가가 됐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기술 능력이랑 좀 합쳐졌어요. 이번에 없어진 게 기술 능력이 없어졌거든요. 2018년까지는 한국가스공사가 자소서 부담이 없던 기업이에요. 근데 2019년 상반기 때 이 완전 미친 자소서 항목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 동기 항상 비슷했고요. 그리고 희망 직무 및 포부 이게 있고요. 스왓 분석까지 시켰고요. 그리고 항상 물어봤던 기술 능력 이게 이번 2020년 상반기에 자체 항목으로 빠졌고요. 1번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지원 동기 부분이 아예 이게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1500바이트, 1500바이트 이런 식으로 써라 이런 건데 이걸 합쳐서 3000바이트예요. 지원 동기가 쭉 3000바이트가 아니고요. 기술 능력이 합쳐진 부분으로 해서 총 3000바이트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소서 항목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또 여기다가 갖다 붙였을까요? 또 한이 왜 여기 있을까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건 2019년 상반기 때 수압 분석까지 시켰고요. 나머지 항목들은 보통 그 당시에도 3000바이트는 기본이었고요. 나머지 항목은 수압 분석을 2000바이트로 시켰고 기술 능력을 또 2000바이트로 시켰어요. 근데 그나마 이때 많이 욕을 먹어서 그런지 2019년 하반기 때는 그나마 지원 동기로 보면 이렇게 짧아지기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희망 직무 포부 있죠. 여기 있던 내용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죠. 코가스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 및 향후 자기 개발 계획, 구체적으로 기술해라. 이 부분을 여기 1번에다가 합쳐졌거든요. 그러니까 전 2019년 상반기에 각각 물어봤던 내용을 또다시 짬뽕을 시켜서 2019년 하반기에는 지원 동기에다가 붙여놨어요. 근데 2020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능력 항목을 없애버리고 또다시 이렇게 합쳐버렸거든요. 왜 이렇게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하는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2019년 상반기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유명했고 최악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3000바이트와 여기 3000바이트 나머지는 2000바이트인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세 가지 항목이 더 있고요. 각각 2000바이트, 2000바이트, 3000바이트예요. 항상 물어봤던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지금도 늘 물어보고 있는,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 이걸 또 3000바이트로 작성을 하라고 했던 2019년 코가스 상반기 자소서 항목이에요. 그래서 상반기 때 총 합산을 하면요 1700바이트를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그나마 2019년 이 하반기 때 바로 7500바이트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번 2020년 상반기에 다시 10,000바이트로 늘었습니다. 참 힘든 자소서 글쓰기 대회를 또다시 개최를 했어요. 한국가스공사 지원동의 항목은 늘 항상 물어봤던 자소서 항목인데요. 2017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얼마 전이에요. 불과 2년 전. 항상 지원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런 정도로 요 길이 있죠. 이 정도 길이로 1000바이트 형태로 물어봤던 항목이에요. 근데 왜 그랬는지 2019년 상반기 때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길게 엄청나게 늘렸고요. 3000바이트로 늘었고요. 그 외에도 희망 직무, 그리고 수압 분석, 조직의 이해, 기술 능력 이런 부분까지 역량이랑 지원 동기 항목을 다 이렇게 묶었는데도 3000바이트, 3000바이트, 2000바이트, 2000바이트 이런 식으로 이 정말 뭐 하자는 건지 이 상반기 때 합격하신 분들은 정말 상 줘야 돼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7500바이트로 2019년 하반기에 다소 이렇게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19년 하반기거든요. 역시나 버릴 수 없는 지원 동기 1500바이트, 의사소통, 기술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1500바이트씩 했고요. 그리고 이거 코가스 부분도 핵심 가치 부분도 1500바이트 수준으로 짧게 적으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2020년에 3000바이트로 늘어버렸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원 동기도 또 두 개를 또 짬뽕을 했었고요. 이 상반기 때도. 그래서 2020년 상반기 때는 지원 동기가 총 3000바이트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 능력 자소서 항목이랑 합쳐진 거라서 이렇게 3000바이트를 요구하고 있어요. 질문 길이만 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3000바이트가 예전에 이렇게 변화를 했던 표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엄청난 근처에서 보셨던 뭐 인턴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부분을 정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 속에서의 의존을 해야 돼요. 요거는 사무 쪽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이만큼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이랑 경험을 통해서 쌓았던 역량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되는 근거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다 끄집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국가스공사를 다니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하면 현직자 인터뷰 통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한국가스공사도 유튜브 운영을 하면서 요즘에는 좀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올리려고 하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래도 아직은 좀 역부족일 거예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 이런 정보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 동기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원 동기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지원 동기를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토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한국가스공사를 처음에 이 기업의 이름을 알게 됐던 계기 있죠. 이 기업의 어떤 매력 때문에 알게 되셨는지 부분 하나랑 희망 직무를 분명히 선택하셨을 거예요. 뭐 사무 아니면 뭐 기계, 기술 쪽이랑 행정 쪽이랑 각각 이 부분을 나눠서 어떤 계기로 그 직무에 관심을 가졌는지 최초의 접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가스공사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직무 있죠.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무에서 맨 처음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역량이 무엇이었는지를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리실 필요가 있어요. 행정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요. 그 역량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쌓아왔던 많은 과정들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로 쭉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뼈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쭉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오셨던 역량 강화 과정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노력을 했다. 역량에 대한 부분 중에서 직무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을 하셨다든지, 교육 뭐 받으셨던 거 있죠. 뭐 학교에서 배우신 것도 있고, 뭐 직업 학교 아니면 뭐 많은 곳에서 이 직무와 필요한 뭐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이 직무에 필요한 습득했던 지식, 이 부분 노력했던 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경력 쌓으신 분들도 단순 경험이라 할지라도 직무와 해당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기술력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측면을 하나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국가스공사에서 종종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인국공도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내외 환경 변화와 조직 특성과 주요 사업이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평소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조직 이해도랑 기업의 관심도, 애정, 이 부분을 측정을 따로 하는,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이 세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를 했는지를 이 총 세 가지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뼈대대로 계속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역량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입사 후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서 한국가스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쭉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입사 후에 포부라고 표현하시는 거는 그냥 단순히 희망사항이나 이렇게 표현밖에 사실 못하기 때문에 입사 후에 계획에 대한 걸 이렇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입사 후에 지원하셨던 직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가장 맡고 싶은 직무가 어떤 부분인지, 이 부분이 지원 동기가 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내가 꼭 맡고 싶기 때문에 지원한 게 되셔야 흐름상 되게 깔끔하게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 안에서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소화를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유가 이렇고 그 근거는 무엇이다. 이 부분이 사실 이 직무와 관련된 역량이라고 표현하셨던 이 3번 항목에서 표현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어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기업의 입장에서 내가 가진 역량을 활용해서 기업에 보탬될 수 있는 부분이 이렇다라고 자소서만 보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현이 가능한 범위를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 나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직장 내에서 나의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도 분명히 보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생의 관점에서 꼭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사 후에 예상되는 나의 약점, 이렇게도 물어보죠. 입사 후에 예상되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럴 때는 항상 내가 지금 현재 강화시키고 있는 중인 약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점이 지금 이렇게 계속 보완을 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 정도까지 보완을 했으나 입사 후에도 계속 보완을 해서 결국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결국엔 강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자기계발 쪽으로 계획을 쭉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 대한 부분을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가스공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고자 하면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항상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거든요. 올해 초에 업데이트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소개랑 전반적인 사항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소서 쓰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약해서 기업이 가고자 하는,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쭉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부분도 좀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국가스공사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자소서를 쓰셔야겠다 해서 지원을 결정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발송을 따로 해드릴게요. 일단 지원 동기부터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일단 전반적인 사항이랑 같이 묶어서 자소서 중에 지원 동기만 따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지원 동기가 작년 상반기에 비하면 뭐 약과지만 그래도 지금 전체 공기업 중에서 10,000바이트를 요구하는 데는 사실 없는데 이건 좀 심해요. 그래서 한번 자소서 항목의 길이만 해도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을 합쳐가지고 몇 자나 되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공백 포함해서 1015자예요. 1015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소서가 이렇게 길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1015자에 1662바이트예요. 보통 기업에서 자소서를 하나 요구하는 그 길이가 보통 1000바이트 정도 되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자소서 질문 있죠. 질문만 모아서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봤더니 1662바이트예요. 이거 사실 좀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요. 이걸 언제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요. 그동안에 나왔던 많은 지원 동기 항목들을 다 모아서 일단 이렇게 뼈대를 잡으신 다음에 작성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무조건 쓰지 마시고요. 문장으로 절대 먼저 쓰지 마시고요. 각각의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해보시고 역량기술서를 한번 작성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해 주시는 거를 좀 권해드려요. 3000바이트인데 쭉 내가 쌓아왔던 관련된 직무에 대한 거를 정리해 본다는 생각으로 역량기술서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시는 거. 귀찮다기보다 이게 너무 괘씸하다 하면 그냥 제가 봤을 땐 이 역량기술서 해서 개조식 형태로 그냥 제출해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은 3000바이트를 문장으로 다 쓰는 건 이거 글쓰기 대회잖아요. 그래서 좀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면서 다음 자소서 항목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힘내시고 화이팅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